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5%대로 치솟았다는 통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이 추세라면 6%대 진입도 시간 문제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밀가루 같은 먹을 것부터 기름값, 전기료까지 거의 모든 게 오르면서 물가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무더위가 예상되는 올 여름, 무엇보다 걱정인 건 들썩이는 전기요금이죠. 이 소식부터 구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무더위에 에어컨 아래서도 연신 부채질을 합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1도. 지난 30년간 평균치인 26.8도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올여름에 푹푹 찌는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올해 7월이 평년보다 더울 확률은 74%로 예측되고 8월은 71%입니다. 이 신호가 특히 우려되는 이유는 전력난 때문입니다. 서울 낮 기온이 31도까지 치솟았던 지난달 23일, 전력 예비율이 12%로 급격히 떨어졌고 며칠 동안 10% 초반을 맴돌았습니다.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하고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전기 생산을 마냥 늘릴 수도 없습니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영업 손실은 1분기에만 8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지난 한 해 본 손실보다 2조 원가량 많습니다. 1분기에 1kW당 70원가량 미치면서 전기를 공급한 결과인데 2분기에 전기 생산 원가는 더 올랐습니다. 영국은 지난 4월에 전기요금을 54% 올렸고 일본도 지난해부터 34.6% 인상했지만 우리나라는 킬로와트당 6.9원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연쇄적인 물가 인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하는데 전기 안 들이고 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이제 생산 비용이 이제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가격도 그만큼 올라갈 요인이 되는 거고. JTBC 구혜진입니다. 네, 물가 상승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취재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아직 6월 초인데 벌써부터 에어컨 틀기 시작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러다가 올 여름에 전기료 폭탄 맞는 거 아니냐, 전기료 많이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천연가스와 석유 같은 주요 에너지 가격이 뛰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전기료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2월에 전기료가 24% 넘게 올랐고 영국은 4월에 50% 넘게 뛰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추가로 전기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올해 여름도 상당히 더울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크게 늘면 블랙아웃 같은 전력 대란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걱정이 전기료뿐만은 아니잖아요. 밀가루 같은 먹을 것부터 기름값까지 다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월급 빼고는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같은 공업 제품 그리고 전기를 포함한 가스와 수도 요금까지 모두 올랐습니다. 특히 경유는 45%, 밀가루는 26%까지 가격이 뛰었는데요. 외식과 장바구니 물가도 6% 넘게 뛰면서 시민들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대책은 뭔가요? 네, 정부는 최근 민생 안정 대책이란 이름으로 물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수입 관세 인하가 핵심인데요. 식용유와 돼지고기, 밀가루 등 식품 원료 7종에 대한 관세를 연말까지 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네. 특히 외식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범인 밀가루에 대해서는 가격 상승분의 70% 정도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김치나 된장 같은 단순 가공식품의 부가가치세를 10% 정도 내년까지 면제해 주기로 했는데요. 경유에 대해서는 유가 연동 보조금의 지급 기준을 낮춰서 리터당 50원의 기름값을 아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대책들이 물가를 잡는 데 얼마나 좀 효과가 있을까요? 네,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사실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길어지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언제 회복될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인데요. 한번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공급이 안 된다든지 그런 어쩔 수 없는 요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파급 효과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거기 때문에 맞다고 봐요. 올라간다고 보죠.
네, 기재부는 물가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금보다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오르면 품목별로 적극적인 대응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 상황을 고려해보면 조만간 물가 상승률이 6%대로 진입할 수도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아람 기자였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집을 테러하겠다는 온라인 글을 올린 사람이 붙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휴학 중인 대학교 1학년생이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병사 월급 200만 원 준다고 해서 휴학했는데 공약을 지키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권민재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대통령 자택 앞 경찰 특공대 등 경찰이 삼엄한 경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통령 자택을 테러하겠다는 협박성 글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21살 대학생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A씨는 군대에 가면 월급 200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시간 낭비를 하게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자택을 테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도 기다리라며 협박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국정원에 신고가 접수된 뒤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경남 거제시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신원을 확인해봤더니 만 19세 대학 휴학생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온라인에 쓴 글처럼 대통령이 병사 월급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해서 휴학을 했는데 이행하지 않아 화가 나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사 결과 일단 배우나 공범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JTBC 권민재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욕설 시위가 계속되면서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직접 고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요. 민주당의 이른바 친문 의원들도 이런 시위를 막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청각 등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소음을 막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한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시위로 해당 마을 주민들이 불면증과 환청, 식욕부진 등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은 청와대 출신 등 친문계 의원들도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서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집회 시위 금지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되 증오 연설,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는 입법을 국회에 주문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일 일부 의원들은 경남 양산경찰서를 찾아 사저 앞 집회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 대처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말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사저 앞 집회를 해온 보수단체 회원 4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평산마을로 귀향한 뒤 사저 앞에는 스피커와 꽹과리 등을 동원해 장송곡을 틀거나 욕설을 하는 집회와 시위가 밤낮 없이 이어졌습니다. 정말 국민이고요. 비판을 들고 니한테 비판하면 사업자 바치생이 어디가 가? 이 어디에 중공으로 빠지는지 아니 이 동네가 더 조용하게 살고 싶다. 일각에선 문제 해결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등 여권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등 사저 앞 시위는 정치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네, 거리두기가 풀리고 처음 맞는 연휴죠. 황금 연휴 첫날인 오늘 김포공항은 들뜬 여행객들로 하루 종일 북적였는데요. 공항에 나가 있는 김서연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지금 주차장에 있는 거죠? 차가 많이 보이네요. 네, 제가 있는 이곳은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가 내려다 보이는 제2주차장입니다. 제 뒤로 빼곡히 들어선 차들이 보이실 텐데요. 공항에서 가까운 야외 주차장은 낮부터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꽉 차 있었습니다. 주차장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 차량들도 여럿 눈에 띄었는데요. 4,800여 대를 수용 가능한 주차장이 거의 만차인 상황입니다. 예, 오늘 하루 종일 공항 안에도 들뜬 시민들로 북적였다면서요?
네, 제가 낮부터 공항에서 분위기를 살펴봤는데요. 방금 전까지도 탑승을 기다리는 여행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맞는 첫 연휴인 만큼 여행객들도 한껏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코로나 때문에 할아버지 70년 잔치로 가는 건데 되게 오랜만에 여행 가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요. 실외 마스크 이제 해제도 됐고 그렇게 돼서 조금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조심은 해야겠지만 그래도 몇 년 만에 마스크를 벗는 거라서 이제 기분 좋게. 네, 연휴 첫날인 오늘은 공항뿐 아니라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도 정체가 발생해 서울에서 부산까지 6시간 40분 넘게 걸리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황금 연휴에 또 비 소식이 있네요. 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밤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은 남부지방과 강원 영동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충일인 월요일에도 중부와 영남 내륙 곳곳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최대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에는 5mm 안팎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에서 JTBC 김서연입니다. 한 피해자가 저희 취재진에게 보내온 통장 내역입니다. 이렇게 당해봐라는 이름으로 22만 2,222원을 입금받은 뒤 계좌가 정지됐다고 합니다. 피해자에게 아기를 가진 누군가가 범죄 자금이 흘러가면 계좌가 묶이는 제도를 악용한 건데요. 그런데 요즘엔 이뿐만 아니라 명품 시계 같은 고가 물건을 중고로 팔려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당해 계좌가 정지되는 피해자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크로스체크 서준석 조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지난해 고가의 시계를 중고품으로 내놓았습니다. 5천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는데 선뜻 구매를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일반 사람이었어요. 그냥 뭐 대화할 때도 이상한 거 전혀 못 느꼈고 정품 감정을 막 맡아다 같이 좀 가달라. 그렇고 이 사람 사는 사람이 맞으니까 당연히. 실제로 시계방에 들러 정품 감정까지 받은 김 씨는 계좌이체를 통해 물건값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지인에게 진 빚을 갚았는데 그로부터 약 2시간 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변제한 사람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한테. 나 이상하다. 계좌가 안 된다. 무슨 소리냐. 확인해봐. 나 너한테밖에 돈이 안 들었는데 너가 이상한 것 같다. 확인해보니 김 씨 본인의 계좌도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알고 보니 김 씨 계좌로 들어온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 자금이었던 겁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접수되면 피해 자금이 흘러간 계좌를 차례로 묶습니다.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 측은 피싱 범죄와는 별개로 중고거래 구매자로 위장합니다. 피싱 피해자가 중고품 판매자 계좌에 돈을 넣도록 유도하고 자기는 현물을 챙겨 빠져나가는 겁니다. 피해 자금인지 모르고 돈을 받은 중고거래 판매인은 계좌가 정지되고 범죄자로 오인받기까지 합니다. 솔직히 저는 진짜 정상거래하고 제가 뭐 잘못된 점이 하나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급 정지 제도의 허점이 알려지면서 이를 이용한 범죄도 생겼습니다. 돈을 내면 원한 관계 등에 있는 상대의 계좌를 묶어주겠다고 홍보하는 글도 있습니다. 실제 지급 정지된 피해자의 계좌입니다. 22만 2,222원을 보내며 당해봐라고 적었습니다. 거짓으로 지급 정지를 신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를 예방할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엉뚱한 피해자까지 만들어내는 보이스피싱, 제도 변화에 따라 그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이들이 주로 노리는 목표는 코로나 피해 지원을 기다리는 소상공인입니다. 자영업을 하는 이원철 씨는 지난달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실제 대출을 지금 하려고 준비하는 상태였고 충분히 생길 것 같아서 너무 그럴듯하게 왔거든요. 상담원은 정부와 시중은행에서 주관하는 상품이라며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랑 회담하고 나온 상품이신데요. 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세요. 통화 중에 카톡 접속해 주시고요. 제가 아이디를 불러드리면 고객님께서 친구 추가 먼저 해주시면 되세요. 대출 광고 문자는 가장 많은 보이스피싱 수법인데 사회 변화에 맞춰 그럴듯하게 문구를 바꾼 겁니다. 코로나 상황에선 정부 지원금을, 최근엔 정부의 추경을 믿기로 했습니다. 기자 휴대폰으로도 비슷한 내용의 문자가 5월 한 달 사이 다수 통이나 왔는데 전화해보니 모두 사라진 번호였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가입자의 사정으로 통화를 할 수 없사오니 미끼 문자가 대량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 내용은 전문가들도 구별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로 오는 거는 전부 다 의심해라. 전문가들은 현금을 요구하는 행위와 대출 문자는 무조건 의심하고 지인들끼리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공유하라고 조언합니다. 전통적인 수법이 훨씬 더 많이 당하고 있다. 방심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굉장히 고학력자들도 다 당하거든요. JTBC 조보경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숭이 두창이 보고된 지도 이제 곧 한 달입니다. 그 사이 30개 나라에서 6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우리 정부도 다음 주부턴 원숭이 두창을 코로나와 같이 2급 감염병으로 다뤄서 확진자가 나오면 바로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지난달 7일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처음으로 보고된 영국. 채 한 달도 안 된 지금까지 200명 넘게 원숭이 두창에 걸린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도 각각 1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이렇게 풍토병 국가를 제외하고도 전 세계 30개 국가로 번진 상태입니다. 과도한 불안감을 경계하던 세계보건기구 WHO도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나섰습니다. This suggests to us widespread human-to-human transmission is currently underway that has likely have been ongoing for several weeks, if not months. 감지되지 않은 전파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전파 경로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So we do have to think about human medical ways like behind a rural local clinic, have an opportunity for animals to tear those bags open and for rodents to get in there and get infected. 여름철 대유행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우리 방역 당국도 선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원숭이 두창을 코로나나 결핵처럼 2급 법정 감염병으로 다룹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즉각 격리해서 치료합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도 격리시킬지는 현재 검토 중입니다. 또 감염 노출이 높은 대상을 정해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방안도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만 일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접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질병청은 밝혔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차를 바다에 빠지게 해서 몸이 불편한 여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오빠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성을 쫓던 경찰은 공범인 동거녀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사고 당시 CCTV와 또 목격자들을 취재해보니 이 오빠는 혼자 바다에서 빠져나온 뒤 덤덤하게 방파제에 누워있다가 여동생이 구조되기도 전에 가버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배승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 소형차가 멈춰섭니다. 운전석에서 한 남성이 내립니다. 지난달 3일 경남 창원에 사는 40대 A씨인데 조수석에 탔다가 내리기를 반복하더니 차 주변을 서성댑니다. 2시간쯤 뒤 이 차는 곧장 바다로 향합니다. 차가 파도에 떠밀려가면서 서서히 물에 잠깁니다. 차 모습이 거의 안 보이자 남성이 무트로 헤엄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덤덤하게 해가지고 그 방파제에 누워있다면 이처럼 당황을 안 하고. 그런데 이 차 안에는 A씨 여동생도 있었고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주민들은 A씨가 여동생을 구조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동생이 차에 있으면 들어가서 건질로 구하려고 행동을 하든지 누군가 할 거 아닙니까? 제 동생이 물 밖에 나오기도 전에 저 오빠는 벌써 가버리고. 해경은 추락 사고를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해 왔습니다. 먼저 해경은 뇌종양으로 몸을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여동생이 운전석에 타고 있었다는 사실을 수상히 여겼습니다. 또 조수석에서 운전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보다 한 달 앞선 4월 또 한 번의 추락 사고 시도가 있었다는 점도 근거가 됐습니다. 당시 남매가 탄 차량이 부산 강서구 둔치도에서 추락했지만 차 앞부분만 물에 빠져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살인의 동기가 될 만한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여동생 사망 보험금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액됐고 수령자는 A씨로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70대인 A씨 아버지도 비슷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난해 7월 서낙동강 강둑길에서 차량 추락 사고로 물에 빠져 숨진 겁니다. A씨는 아버지 사망 보험금으로 1억 원을 넘게 받았습니다. 해경은 이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지난달 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7시쯤 경남 김해시 한 다리 밑에 주차된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숨진 A씨와 별개로 같은 혐의로 구속된 A씨 동거녀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동거녀가 A씨 아버지 추락 사고와도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오늘 새벽 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5,000톤급 배를 끌고 가던 288톤 예인선과 소형 어선이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예인선 줄에 걸린 건데요. 소형 어선은 크게 파손됐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정종문 기자입니다. 소형 어선이 줄에 걸린 채 출렁이고 있습니다. 출동한 해양 경찰이 바쁘게 구조 준비를 합니다. 오늘 새벽 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어선이 작업 중이던 288톤 예인선 줄에 걸려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어선이 크게 파손됐는데 타고 있던 선원 5명은 모두 다른 배로 옮겨 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선 윗부분만 망가져 기름 유출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시간 만에 예인선 줄을 끊어낸 뒤 사고 선박을 구조한 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 오전 6시쯤 부산 진구 전포동의 한 도로에선 50대 여성이 몰던 SUV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옆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높게 쌓인 폐타이어 더미 위로 불길이 솟아오르고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가립니다. 오전 11시 30분쯤 경남 함양군의 한 폐타이어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야적장에 쌓인 폐타이어 양이 많아 진압에 시간이 걸렸지만 인근 야산이나 주택으로 불이 번지는 건 막았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성면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릴 정도로 강력한 발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성면 조경석이 시민들이 다니는 곳곳에 널려 있다면 어떨까요? 더 큰 문제는 지자체가 그 실태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발표뉴스 윤정식 기자가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도림천입니다. 이 날이 더워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죠. 그런데 여기는 수심이 이렇게 얕다 보니까 한여름에는 아이들이 직접 내려가서 물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다리 원래는 돌다리였습니다. 그런데 성면이 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이 나무 다리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돌에서 성면이 나왔다. 그럼 바로 이렇게 바뀔까요? 제가 다니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의 현재 상황을 물었습니다. 이 현장에서 발견된 성면이 함유된 조경석들은 다 폐기물 처리해버린 거죠. 성면이 이제 노출된 조경석은 서울시 하천에 없는 거죠. 정말일까? 서울 강북구 우이천 자전거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일대에 이 성면돌이 좀 많이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찾으러 나와봤는데 어디 있는지를 좀 모르겠어요. 일단은 날이 더워서 조금만 좀 쉬었다 가려고 합니다. 예. 이거 앉지 말아요. 아, 왜요? 이게 성면이 이게. 아, 여기가 이게 성면돌이에요? 예. 요런 돌. 아니, 이게 그럼 사람들 다니는 길에 이렇게까지 노출이 돼 있다고요? 예, 제가 이거를 15년 전부터 치워야 된다, 위험하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방치하고 있어요. 서울시와 시민단체 누구 말이 맞는지 실험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이거 시료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돌을 잘게 부수고 성분을 나누고 다시 현미경으로 들여다봅니다. 지금 결과가 나왔나요? 보이시는 뾰족한 것들이 성면이에요. 전자현미경으로 2000배 확대해서 성분 분석한 결과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트레모라이트 성면인 게 확실합니다. 무늬 있는 바인가 보다 하고 지나가죠. 누가 그렇죠. 성면이라고 일반 사람들 아무도 모를걸요? 여기 지금 이 돌 있잖아요. 지금 앉아 계시는데 여기서 성면이 나왔대요. 아, 그래요? 성면 도림을 알리자 슬며시 일어나는 시민. 라인을 딱 치고서 하나 딱 꽂아놓으면 다 이게 그런지 가지도 않죠. 왜 갑니까? 시험 결과가 나오자 서울시는 말을 바꿉니다. 성면 비상 방지제 도포 방식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게 아직까지 있는 겁니다. 임시 방편이고요. 조경석은 외부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또는 충격에 의해서 이것이 비산될 수 있습니다. 도심 속에도 있습니다. 복합 쇼핑몰과 터미널이 들어선 건물 거의 전체를 출입금지 펜스가 둘러쌌습니다. 출입구 조경석에서 성면이 나온 건데 정작 상인들은 모릅니다. 저희는 몰라요. 저희 그냥 치는 거만 보고 저거 왜 저렇게 놨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인천 시민들의 휴식처죠. 인천 대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낮이다 보니까 저 뒤로 보면은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시민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도 성면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분 계시는데 잠깐만 이쪽으로 와주시죠. 성면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 이 돌입니다. 아, 바로 이 돌이요? 예, 이게 성면돌이에요. 이거 누군가가 좀 기증을 한 돌 같은데 이거 진짜 성면돌 맞나요? 예, 우리가 올 초에 성면 분석을 하고 최종적으로 성면이 있는 돌임을 확인했습니다. 아, 근데 확인이 됐으면 이렇게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죠. 여기 뒤에 이렇게 펜스 치고 사람들이 못 다가가게 만들어줘야죠. 2011년부터 지난 4월까지 작업장이 아닌 자연 환경에서 성면 질환에 걸린 피해자는 6,039명. 이 중 사망자는 3분의 1에 가까운 2,004명이었습니다. 성면은 1군 발암물질입니다. 잠복기가 10년에서 40년 정도로 알려져 있고 특히 어린 아이들이 노출될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한참 해야 될 시기에 이 질환이 걸리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를 해야 합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올 여름도 기후위기 경보 등이 여기저기서 켜지고 있습니다. 폭염이 유럽과 인도를 덮치더니 이번엔 허리케인이 중남미를 휩쓸었습니다. 허리케인으로 쿠바와 멕시코에선 수십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는데요. 이한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센 폭우에 한 여성이 힘겹게 몸을 옮깁니다. 거리는 온통 물에 잠겼고 물이 들어차 시동이 꺼진 버스를 시민들이 힘겹게 밉니다. 허리케인 에거사가 덮친 쿠바의 모습입니다. 에거사는 쿠바에 하루 최대 175mm의 비를 뿌렸습니다. Bueno, la televisión había dicho de que iba a llover abundante, bastante, pero no pensé que fuera tanto. 올여름 처음 발생한 허리케인인 에거사는 앞서 멕시코에서도 큰 피해를 냈습니다. 유명 관광지였던 해변은 거센 바람에 폐허로 변했습니다. 산사태로 나무는 뿌리째 뽑혀 나갔습니다. Yeah, I can't get in touch with my family. There's no service or signal or Wi-Fi or internet or anything. 이번 허리케인으로 적어도 11명이 숨지고 20명이 실종됐습니다. 실종자 중에는 어린이 3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No tengamos que comer y que no haya tortillas, agua, pues es muy triste, ¿no? Que no haya pan para los nenes o yo qué sé. 허리케인 에거사는 조만간 미국 플로리다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간 3일 독일 남부 알프스 산악 지역에선 위넨으로 향하던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 3량이 전복되면서 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선로를 막고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네, 뉴스 스토리텔러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수박이냐 아니냐, 내가 수박이 되겠다. 여름이라 수박 얘기는 아니고 정치 얘기입니다. 민주당에서 나오는 수박 논쟁인데요. 수박, 겉과 속이 다르죠. 겉은 파란색, 초록색, 민주당 색깔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안은 빨간색이죠. 근데 빨간색은 국민의힘 색깔이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민주당이라도 성향이 다른 사람을 수박이라는 표현을 써서 비판하는 거죠. 자, 선거 끝나자마자 삼선 이원욱 의원이 올렸던 글, 이재명 친구 상처뿐인 영광 축하합니다. 비꼬는 말투인데 이재명 책임론 부각한 거죠. 그러자 이재명 후보 지지층을 중심으로 수박이다, 수박 인증 비판 댓글이 쏟아졌고요. 깨진 수박 사진까지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원욱 의원 아예 진정 고맙다면서 대표 수박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건 최소한의 발언이라도 하는 수박이라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수박 논쟁은 이재명 책임론을 두고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싸움, 격론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큰 선거에 가려졌던 대파 갈등이 다시 부각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박 논쟁 이번이 처음 아닙니다. 작년 9월 기억나시나요?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른바 명락대전 벌어질 때 이재명 후보가 수박 기득권자란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자 이낙연 후보 쪽에선 호남 비하 표현이라면서 세게 붙었었죠. 아니 빨갛잖아요. 수박이 꽃이 파래요. 기본적으로 안에 사상은 빨갛다, 빨갱이다. 이 빨갱이를 지칭하는 게 수박입니다. 전형적인 색깔론의 용어예요, 이거는. 개혁 세력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거 민영 개발하라고 압력 넣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얘기한 거예요. 그게 무슨 호남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네, 이렇게 수박 논쟁으로 대표되는 계파 갈등, 노선 갈등, 민주당이 처해 있는 험난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끼어들었는데요. 민주당이 입으로만 혁신을 외친다면 겉과 속이 다른 수박 정당이라는 자기 고백일 것. 민주당은 위기가 올 때마다 극단주의자들에게 의지했고 그 결과가 국민의 심판이라고도 했습니다.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네요.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대로 폐지했던 제2부속실. 하지만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슬슬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이죠. 강신업 변호사 오늘 페이스북에 제2부속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부인 역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면서 사실상 외교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뒷받침하는 조직과 인원은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김 여사가 더 많이 활동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도 읽히기도 하고 대통령 부인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팬클럽 이번 주 초 논란의 중심에 있었죠. 팬클럽이 제2부속실이냐는 비판. 김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 방문했던 사진이 대변인실도 모르게 팬클럽을 통해서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대통령실 해명도 오락가락했었고 결국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가 앞으로 활동할 때 보좌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도 했죠. 야권에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제2부속실 만들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약 파기 논란이 나올 수 있고요. 김건희 여사가 허위 경영 논란 등 사과하면서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직접 말했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이 될 수 있겠죠. 또 그럼에도 팬클럽이 제2부속실이냐는 논란은 또다시 나와선 안 될 테니까요. 한마디로 관리가 필요해 이쯤으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도 싶네요.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